검둥아, 검둥아 위험해. 제발결, 제발 사람한다오. 제발게.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78살 박복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정말 신기하고도 감동적이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야기는 작년 초겨울부터 시작됩니다. 11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도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손자 하나 있는데 그 애는 서울서 대학 다니느라 바쁘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쯤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는데요. 장독대 뒤편에 뭔가 검은 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멧돼지인가 싶어서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 개였어요. 진돗개만 한 검은 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게 눈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찌나 애절하고 슬픈 눈빛인지 마치 사람 눈 같았어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뒷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마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개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보니까 차마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제 모습을 본 건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로운 모습을요. 들어오려무나. 헛간에서 낡은 담요를 꺼내와서 개를 안방으로 데려왔어요. 아궁이 옆에 눕히고 소독약이랑 붕대로 다리를 감아줬습니다. 신기한 건 그 개가 아파서 몸을 떨면서도 저를 한 번도 물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had더라고요. 상처를 치료하고 나서 부엌에 가서 남은 밥에 된장찌개 국물을 말아왔습니다. 개가 그걸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릇을 거의 핥다시피 하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저는 그 개한테 검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별로 특별한 이름은 아니지만 제 입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검둥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검둥이는 정말 빠르게 나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절뚝거리면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주 만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검둥이가 저를 한시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 부엌 문 앞에 앉아 있고 마당에 나가면 졸졸 따라오고 화장실 갈 때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밤에는 꼭 제 방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문 앞을 고집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지켜야 한다는 듯이요. 검둥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검둥이한테 이것저것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검둥아, 오늘 날씨 좋다. 우리 마당 나가서 햇볕 쬐까? 배고프지? 금방 밥 줄게. 어제 꿈에 우리 아들 나타났다. 엄마 잘 지내냐고 묻더라. 나는 잘 지낸다 했지. 검둥이 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검둥이는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검둥이랑 마루에 앉아서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검둥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검둥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것 같아. 검둥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 소리를 냈어요. 그 눈빛이 여전히 깊고 애틋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검둥이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거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둥이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검둥이가 밤 11시쯤 되면 갑자기 일어나서 산 쪽을 향해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컹컹컹. 평소에는 얌전하던 녀석이 밤만 되면 목청껏 짖어댔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같은 시간에요. 검둥아, 왜 이러노? 뭐가 보이노? 저는 검둥이를 달래려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마당은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검둥이만 산 쪽을 노려보며 계속 짖는 겁니다. 목덜미 털이 쫙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요. 마치 뭔가 무서운 걸 보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장 보러 마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슈퍼에서 이웃집 정숙이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순아, 요즘 산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근래 산에서 큰 뱀 같은 게 나타난다던데. 최 씨네 아들이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봤다나 뭐래. 엄청 굵고 길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뱀? 이 겨울에? 뱀은 보통 겨울에 동면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게 정말이고? 글쎄, 나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근데 요즘 산짐승들이 이상하게 많이 내려온다던데? 뭔가 산 위에서 쫓겨 내려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검둥이가 밤마다 짖는 이유가 그 뱀 때문은 아닐까? 그날 밤도 역시 11시쯤 되자 검둥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검둥이가 미친 듯이 짖어대면서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갔습니다. 검둥아, 진정해라.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요. 공기가 싸늘하고 무거웠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땅을 기어가는 소리 같았어요. 검둥이는 산쪽 담장 앞에 서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막아서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검둥이는 새벽까지 마당을 지켰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검둥이는 단순히 경계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로부터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목숨을 걸고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말씀하셨어요.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신고하라고요. 산에서 정말 큰 뱀이 목격됐다면서요. 저는 검둥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검둥아, 고맙다. 할미를 지켜줘서. 저는 잠결에 검둥이가 내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평소에 짖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낑낑거리면서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각오를 다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밖이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짙은 안개가 마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겨울인데 이렇게 짙은 안개가 낀 게 이상했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그 안개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검둥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검둥이도. 하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둥아, 무슨 일이고?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뭔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나무 기둥인 줄 알았습니다. 굵고 길고 검은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스르륵, 스르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요. 뱀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었어요. 제 허리보다 굵고 길이는 한 5, 6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렇게 큰 뱀은 처음 봤어요. 뱀이라기보다는 괴물 같았습니다. 그 뱀이 담장을 넘어서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둥이가 움직였습니다. 크앙! 검둥이는 있는 힘껏 짖으며 뱀과 저 사이를 막아섰어요.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절대로 비켜서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뱀은 검둥이를 보더니 머리를 더욱 높이 쳐들었습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입을 크게 벌렸어요.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보였고 붉은 혀가 날름거렸습니다. 검둥이가 먼저 덤벼들었어요. 뱀의 목덜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검둥이의 이빨이 뱀의 몸에 박혔고 뱀은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어요. 뱀이 꼬리로 검둥이를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검둥이가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둥아. 하지만 검둥이는 금방 일어났어요. 피가 흘렀지만 다시 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뱀의 머리를 향해 물어뜯으려고 했어요. 뱀과 검둥이가 엉켜서 굴렀습니다. 마당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검둥이의 울부짖는 소리와 뱀이 쉬익쉬익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떨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로요. 검둥아, 위험해. 검둥아.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었어요. 하지만 검둥이는 제 목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계속해서 뱀과 싸웠습니다. 뱀이 검둥이를 몸으로 감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검둥이는 있는 힘껏 뱀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뱀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쳤고 검둥이를 뿌리쳤어요. 검둥이는 다시 한번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번엔 일어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검둥이는 다시 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검둥이는 끝까지 싸울 거라는 걸요. 자기가 죽더라도 저를 지킬 거라는 걸요. 뱀도 지친 것 같았습니다. 몸에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고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검둥이와 뱀은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하늘이 밝아지자 뱀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검둥이를 쳐다보더니 담장을 넘어 산으로 돌아갔어요. 검둥이는 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검둥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검둥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검둥이를 끌어안고 흔들었지만 검둥이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이웃집 정숙이 언니네 아들한테 부탁해서 검둥이를 차에 싣고 읍내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저는 그날 병원에서 검둥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둥아, 일어나야 한다. 할미가 여기 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검둥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검둥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검둥이는 아직 많이 약했지만 집에 오니까 조금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검둥이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검둥아, 너는 대체 누구냐? 왜 그렇게까지 할미를 지켜주는 거냐? 검둥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너는 그냥 개가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연이 있는 것 같다고.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일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제가 장보러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뭔가 작은 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강아지였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눈 속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도 거의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렸어요. 여보, 그냥 가세. 산 강아지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 강아지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옷 속에 넣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아궁이 옆에서 강아지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우유도 먹였어요. 강아지는 사나흘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사라졌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마 밤에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강아지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못 찾았습니다. 그때 그 강아지가 검은색이었어요. 검둥아. 저는 검둥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 그 강아지냐? 검둥이는 제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마치 맞아요, 할머니. 저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20해 전에 내가 살려준 그 강아지가 내였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검둥이가 왜 이렇게까지 저를 지키려고 하는지, 왜 목숨을 걸고 그 무서운 뱀과 싸운 건지, 은혜를 갚으려고 온 거였어요. 검둥아, 너는 그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와 준 거구나. 검둥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검둥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산에서 그 큰 뱀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검둥이한테 입은 상처가 깊어서 결국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순이네, 그 개가 정말 대단하네. 그 뱀이 이미 몇 집을 노리고 있었던 모양이야. 복순이네가 제일 외딴 집이라 먼저 노렸던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검둥이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뱀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찾아와서 저를 지킨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나타난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검둥이는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저를 구하러 온 겁니다. 20해 전 받은 은혜를 갚으러요. 그날 밤 저는 검둥이한테 말했어요. 검둥아, 미안하다. 할미가 너를 그때 더 잘 찾아볼 걸 그랬다. 그럼 너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검둥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는 듯이요. 그리고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더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검둥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검둥아. 정말 고맙다. 저는 검둥이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약을 바르고 좋은 걸 해먹이고 늘 곁에 있어줬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웬일인지 손자 민수가 서 있었거든요. 민수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데 학기 중에는 거의 연락도 없던 애였어요. 민수야, 너 무슨 일이고?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할미가 왜 안 괜찮겠노? 민수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큰 위험에 처한 꿈을요. 너무 생생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그냥 달려왔어요. 저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검둥이는 민수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민수가 검둥이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 개는 언제 키우신 거예요? 한두 달 전쯤 다쳐서 쓰러진 걸 데려와서 돌봐줬지. 민수는 검둥이를 쓰다듬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다. 이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민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검둥이가 온 이야기, 밤마다 뱀을 경계하던 일, 그리고 그 무서운 전투까지요. 민수는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언제였어요? 보름 전쯤? 12월 23일 새벽이었나요? 그래, 맞다. 어떻게 알았노?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덜미를 만졌어요. 그리고는 스웨터를 조금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수 목에 붉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마치 뱀한테 물린 것 같은 자국이었어요. 이게 대체 그날 새벽에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생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개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 개가 검둥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검둥이는 저만 지킨 게 아니었어요. 제 손자까지 지켜준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손자를 지키려고 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 뱀은 저를 통해 제 후손까지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검둥아. 검둥이는 저를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검둥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검둥아. 할머니랑 나를 지켜줘서. 그날 저녁 저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검둥이 옆에 앉아서 계속 쓰다듬어 주었고 검둥이는 행복한 듯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할미는 혼자가 아니다. 검둥이가 있잖노. 검둥이는 제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손자 코 고는 소리를 들으니 참 좋더라고요. 검둥이는 민수 방문 앞에서 잤습니다. 여전히 지키는 자세로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검둥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할머니한테 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알아, 민수야. 할미도 안다. 민수가 떠나고 저는 검둥이와 단둘이 마루에 앉았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검둥아,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존재구나. 20해 전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까지 지켜줬잖노. 검둥이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눈을 감았어요. 햇살 속에서 검둥이의 검은 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고 은혜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그 은혜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요. 검둥이는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맞이하고 밤에는 문 앞을 지키며 잠을 자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검둥이가 있으니까요. 가끔 검둥이를 보면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우리를 구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길에서 만난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의 천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으로 검은개의 은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